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암에 대한 책이 있었는데요.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암을 병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암세포를 태우고 자르고 제거하려고 집중을 합니다. 하지만 이 책을 보니 암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살기 위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신해서 산소호흡을 하지 못하는 무산소호흡의 상태로 변질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 내 몸을 지탱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의 일부가 바뀐 거죠. 그만큼 사람의 몸은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든 내 몸은 살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. 저는 암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심지어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의 경우에는 어떤 의사 선생님들에 의하면 유사암이 90%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있다가도 사라지는 암인데 조기 검진, 또 자주 하는 건강 검진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암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 공포와 불안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저도 암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. 여드름이 나면 심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. 피부에 여드름이 나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약간의 불편함이나 짜증 정도만 느끼는데 몸속에 여드름이 난 거다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. 이 암을 내가 어떻게든 없애려는 방향보다 내 몸 전체에 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,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, 내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, 내가 요즘 몸을 좀 혹사시켰구나, 이런 정도의 의식으로 몸 전체 환경을 깨끗하고 면역력이 높은 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마음가짐도 암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암을 이기고 싶다면 먼저 받아들이고 포용하라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.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미래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집착하는 것보다 진짜 내 삶도 뭔가에 얽매여 있고 억압돼 있고 또 굉장한 갈등과 고립의 상태에 있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좀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데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. 100세 이상의 암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장수인들이 많이 사는 블루존이라는 지역에서도 9가지 삶의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있습니다. 어떤 집착이나 욕심보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 또는 이제 초기 암으로 인해서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삶에 대한 전환점으로 여기시고 몸과 마음을 함께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현재 건강이 나빠졌다는 그 상태는 저는 항상 2가지 원리로 말씀을 드립니다. 몸에 독소가 쌓이고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물론 몸과 마음이 같습니다. 마음에도 독소와 같은 많은 힘든 상황들이 쌓여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 영향이 되는 요소에 집중을 하고 독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가끔 암에 대해서도 자연치유요법을 많이 하시는데요. 자연치유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연치유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음식 하나, 2가지를 먹어서 치유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몸도 독소가 없이 자연의 음식으로 잘 채우는 상태, 내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 놓으려는 노력을 할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가령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영양제나 보양식이나 건강에 좋다라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정보를 많이 듣게 됩니다. 그럴 경우에는 영양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인 GMP 인증을 받은 것을 선택하시고 당연히 이 품질의 퀄리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동시에 싸잡아서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동시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흑백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동차에도 작은 차에서 비싼 외제차가 있듯이 집도 아주 작은 집에서 좋은 고급 주택이 있듯이 영양제도 분명히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. 세포에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, 최소한의 GMP 인증 기준과 논문 결과와 임상 등급까지 받은 이런 등급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안전하고 흡수율이 좋은 형태,
해로운 성분이 없는 형태로 드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세포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너무 남의 말만 듣고 무작위에 검증이 안 된 그런 약초나 특이한 자연요법들은 저도 과학자로서 생각하기에는 검증된 결과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몸 전체와 마음 전체에 독소를 제거하려는 방향, 영양을 채워주는 방향의 방식이 나에게 잘 맞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또 믿음이 중요하잖아요. 플라시보 효과와 함께 치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 자살률이나 또 우울증을 겪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도한 경쟁이나 또 현재 이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마음적으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경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,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에 발견이 되진 않을 수는 있지만 평생 발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내가 좋아하는 일,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답게 사는 것에 삶을 집중하고 나만의 개성과 고유성을 꼭 발견하시는 삶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다 하더라도 가끔씩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바로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죠. 음식을 먹는 순간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즐거운 기분이 바로 생겨나게 됩니다. 어쩔 수 없이 그런 음식을 선택하게 될 때는 저는 반드시 해독하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하루 삼시세끼를 나쁜 음식만 먹는다면 당연히 몸이 망가지게 되겠죠.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건강한 음식, 제가 늘 강조하는 아침과의 습관을 좀 노력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또 가끔 스트레스로 인한 맵고 짠 음식, 튀긴 음식을 드시고 싶다면 드시고 나서 샐러리 녹즙이나 채소 녹즙으로 꼭 해독하는 습관, 또는 물을 좀 많이 마시거나 다음날 좀 금식하는 것으로 식사를 줄여주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린 만큼 또 노력도 같이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게 될 때는 몸이 당연히 불편하게 되니까요.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즐거움을 느낀 만큼 내가 좀 노력해서 해독하자. 해독 습관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